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자산관리 전문가, 부전자전TV의 정준호입니다. 부동산의 정석, 지난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가입 한도 여러 가지들을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좀 질문과 답변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 그리고 또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한테 좀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 가입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일부 보증, 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금액, 그러니까 보증보험의 금액이 좀 많다, 부담스럽다 싶을 때는 일부러 줄여서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줄인 한도만큼의 금액만 보장을 받으시겠죠. 가령 금액이 3억인데 3억을 다 하지 않으시고 만약 2억이라든가 1억 5천만 하셨다 하셨을 때는 그 줄인 한도까지만 보증을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임차인께서 손해를 보실 수 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임차인의 손실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다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다. 한도를 줄여서 가입할 수는 있다는 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보증보험료가 분납이 되나요? 라고 말씀드려요. 요즘 분납 할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보증보험은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전액 일시불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전세계약 1년도 보증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답변부터 드리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최소 연도가 1년입니다. 1년 밑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무조건 1년 이상은 돼야 된다. 1년 이상 되는 보증보험 계약기간만 되시면, 전세계약 기간만 되시면 전세보증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증가입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어떤 분은 임대인 동의가 없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분도 있고, 어떤 또 일부 임대인 분들은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되냐 안 되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를 볼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 채권을 통지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협조 없어도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자, 통지 방식이 그럼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채권 양도 통지 방식은요, 임차인과 공사,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겠죠. 공사가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임차인하고 공사만 계약을 하면 됩니다. 서로 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을 하면 이 결과물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했습니다 라고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통지 방법으로 사용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채권 양도 승낙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과 공사가 3자 간의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통지 방법에서는 임차인하고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둘이만 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임대인을 껴서 임대인과 임차인과 공사 간의 3자 간의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에 따라서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또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전세 체결 내역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건물에 여러 사람이 전세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는 다른 전세 계약 나 말고 다른 전세 계약을 맺은 그 체결 내역을 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한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제출이 힘들다,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현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하셔서 또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 상가 건물의 임대차 현황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제출이 돼야지만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보증이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담보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제약을 두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보증금 취급해 주질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다른 타 기관에서 나간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갱신인 경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신청인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묵시적 갱신이 중요하죠. 이제 묵시적 갱신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죠. 묵시적 계약갱신은 뭐냐면 전에 있던 계약 조건이 그대로 보증금, 계약기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시 한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다시 똑같이 그대로 승계돼서 이어졌다라는 그런 묵시적 계약갱신이라는 건 그런 계약인데요.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됐을 때 새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보증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입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 전세보증금 등 계약기간이죠.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면서 또 이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상에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어야 됩니다. 2년으로 동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면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 계약이고 이미 확정일자들을 다 득했으면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체결하는 계약기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냐? 말이 좀 어렵죠. 이 부분에 뭐냐면 임대차 기간이 갱신이 돼서 이어지면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계약은 가능하다.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공인중개사한테 이미 기존 계약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고 확정일자들을 다 받은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 후라고 되어 있죠.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된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은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한 물건이겠죠. 그 물건이 양도가 됐습니다. 양도가 돼서 새로운 소유주가 있을 때 이 경우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가요? 라고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제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잠금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대출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3달도 걸릴 수 있는데 그 잠금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갑자기 저랑 계약한 그 임대인이 새로운 분한테 이 집을 매도를 하신 겁니다. 이 부동산을 매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리죠. 바뀌어버렸을 때 과연 이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들이 많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증 취급 시 임대차 목적물 소유주와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하지 않겠죠. 넘어갔으니까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 새로운 소유주와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뭐겠죠? 뭐라고 나와 있죠?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새로운 임대인하고 작성을 하는 방법이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에서 임대인을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냐면 기존 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임대인을 새로운 소유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든지 기존 계약서를 인정하되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또 나왔죠. 새로운 임대 변경을 해라. 자, 다만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의 매매 이전에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가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하면서 그 전세 계약서를 다 작성했으면 전입 신고를 하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실거주를 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걸 물론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지 이게 놓으면 좋죠. 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상에 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효력이 발생해서 이 새로운 소유주한테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전세 계약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이거를 주장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매매 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 이런 내용이 입증이 되면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저는 이 임대차물에 대해서 주인이 새로 바뀌는 걸 모르고 있었을 수 있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계약을 하고 들어가지 않은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목적물이 새로운 주인이 매수를 해서 목적물의 소유주가 바뀐 상태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둘이 이런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그게 계약서상이든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입증할 수 있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이 가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계약을 다 승계해서 이 사람한테 넘겨준다는 그런 승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보시면 자, 첫 번째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새로운 소유주하고 전세계약을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존 계약서에다가 임대인만 바꾸는 거죠. 그런 두 번째 방법. 자, 세 번째는 임차 목적물 이전에 대항력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임차 목적물이 매매가 되기 이전에 대항력을 확보하는 세 번째 방법. 자, 네 번째 방법은 기존 소유주하고 새로운 소유주 간의 매매 계약이 있을 때 매매 계약서상에 임대차 그 부분에 대한 승계를 다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 부분에서도 보증보험이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이 많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가입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히 또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워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잘 한번 다시 짚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이 보증보험금에 대한 할인율들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인 작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본인 실정에 맞는지 한번 꼼꼼히 확인하셔서 할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할인을 받으시고 이렇게 가입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좋은 내용들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